2차 방정식. 네. 27쪽이에요. 자, 2차 방정식 인수분해를 해서 풀어라. 근해 공식. 그 뭐 없어진 거 있죠? 완전 제곱을 안 써요. 완전 제곱은 근해 공식 안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쓰진 않아요. 중3 과정만 사용하고요. 인수분해는 말 그대로 인수분해가 되는 애들만, 네. 자, 이런 형태가 있다라고 했을 때 x 곱하기 x에 3 곱하기 1의 마이너스 이렇게. 네. 그러면 크로스로 곱했을 때 요 합이, 여기는 x죠. 합이 가운데 항이 나오면 인수분해 된다. 그렇죠? 네. 맞죠? x 곱하기 x고 3 곱하기 1인데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한쪽에 붙인 거야. 가운데가 요거 나오게 크로스로 곱했을 때 딱 나오게. 네. 그러면 요렇게 써주시는 겁니다. 그대로. 네. x 빼기 3, x 플러스 1은 0. 이렇게. 그러면 x가 3 또는 마이너스 1이라는 해가 구해집니다. 그래서 2차 방정식은 기본적으로 해가 2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근데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근해 공식을 써볼게요. 자, 이렇게 a가 0이 아니어야죠. 이 상황에서 근해 공식 암기하셔야 돼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빼기 4ac라는 공식. 여기 a, b, c 값을 그대로 대입하면 해가 2개가 얻어진다는 거죠. 근데요, 인수분해 되는 애도 여기 넣으면 나와요. 네. 근해 공식은 만능이죠. 만능이에요. 다만 중학교 때는 이제 요거까지 가고요. 고등학교에서는 짝수 공식도 사용해요. 짝수가 뭐냐면 여기가 짝수일 때, 네, 이 b-라고 썼죠. 네. 그러면 여기서 x는 a분의 마이너스 절반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반의 제곱 b-제곱 빼기 ac라는 짝수 근해 공식입니다. 물론 짝수 근해 공식은 얘를 써도 구해져요. 상관은 없어요. 근데 따로 알고 있으면 좀 더 편하게 구할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짝수일 때 얘를 쓰면 약분을 한 번 더 해줘야 되는 게 생기죠. 근데 그거 없이 가려면 바로 쓸 수 있다. 자, 그래서 인수분해와 근해 공식만 사용을 하는 거고요. 되셨나요? 네. 근데 밑에 보면 절대값을 사용한 게 있어요. 근데 이 절대값 쓰는 게 물론 여기는 되게 쉬운 것만 나와 있지만 원래는 되게 좀 복잡해요. 뭐냐면 절대값의 기준이요. 얘는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쪼개지죠. 어떻게 쪼개지냐? x가 0 이상일 때는 그대로 나오고요. x가 음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나오면 음수잖아요.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와야 돼요. 이게 절대값의 원래 특징. 그다음 또 하나는 절대값은요 제곱하잖아요. 사라져요. 네. 자, 여러분 허수는 머릿속에서 지워야 돼요. 지금 허수 담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돼요. 네. 그 다음에 루트 안에 제곱이 있을 때 절대값으로 나와요.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실수에서 다루는 방식. 그러니까 절대값 자체는 실수에서 쓴다 보시면 돼요. 예전에는 이런 걸 배웠거든요. 이게 없어요. 지금 안에 쓰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되셨나요? 네. 자, 그래서 원래는 절대값을 풀 때 이 나머지는 이제 똑같은 거니까 이거 쓸 때 이렇게 푸셔야 돼요. 원칙은 이렇게 돼요. x가 0 이상일 때는 그대로 나와요.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 선생님 인수분해 할게요. 인수분해 해서
x가 0 이상이니까 2 또는 1이에요. 이렇게 찾는 거. 이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x가 음수일 때는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니까 이렇게 돼요. 마이너스 달고 나왔죠? 그래서 플러스 된 거죠? 인수분해. x 플러스 1, x 플러스 2. 그래서 x는 마이너스 2 또는 마이너스 1. 이게 이제 원래 풀이. 교과서상에 있는 풀이. 네. 근데 이것도 편한 방법이 있어요. 네. 찾아볼게요. 자, 뭐가 있냐면 아까 절대값 성질 중에 이게 원칙이에요. 서술형이면 이렇게 푸셔야 되고요. 요게 있었죠. 요거. 네. 이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고등학교부터는 뭐가 많이 생기냐면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공식을 할 때 이렇게 봤었잖아요. 그쵸? 근데 고등학교는 요 과정이 많아요. 반대. 우리가 식을 쓸 때 제일 짜증나는 게 뭐냐면 이게 아니야. 이쪽은 잘해. 누구나. 이거야. 이게 어렵거든요. 얘를 이렇게 바꿔. 그래서 저게 이제 편한 방법이 뭐냐면 지울게요. 이렇게 풀 수가 있어요. 얘를요. 얘를 절대값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바꿔요. 그렇죠? 그리고서 어떻게 푸냐면 절대값 곱하기 절대값이잖아요. 2 곱하기 1이고 마이너스 그럼 가운데가 나와요. 이렇게 푸는 거죠. 그러면 식이 어떻게 되냐면 절대값 빼기 1은 0이 되면서 절대값 x가 2 또는 1이 나와요.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x는 뭐가 되냐?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2.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1. 절대값이 2 또는 1이니까. 그럼 아까 구한 4개가 그대로 나오죠. 이런 방식이 있어요. 흔한 방법은 아니죠. 그래서 절대값을 통해서 푸는 방식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저쪽. 그러니까 항상 이게 반대가 힘들어. 수학에서, 수능에서도 이게 꽤 많은 부분을 차지해요. 반대로 푸는 거. 일상생활과 좀 접목을 시키면 이런 거죠. 우리가 이번에 소풍을 갈 거예요. 어디를 갈까요? 했을 때 막 의견이 막 난무할 거 아니에요. 어디 가요? 막 했을 때, 그때 담임 선생님이 할 수 있는 표현이 있죠. 야, 그러면, 야, 너무 많다. 가기 싫은 사람 손 들어. 이게 뭐냐면 반대 방향 보는 거. 가기 싫은 사람부터 조사를 하는 거죠. 가기 싫은 사람 나오고, 그 다음에 나머지 정리하겠다. 이게 일상생활에서 이제 반대쪽을 보는 거거든요. 이게 수학에서 되게 어려운 문제들에 많이 적용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경우의 수에서 많이 봤었죠. 경우의 수에서. 그런 것처럼 좀 어려운 개념이다. 지금 편한 방법이라고 했지만 개념이 좀 어려운 거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일단 필기만 잘 해두시길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뒷장 넘기시면 28쪽에 근이 주어질 때 특정한 값이 근이 될 때 2차 방정식 활용 뭐 이렇게 됐는데 한 근이 주어질 때는 이 근은 x값이죠. 이걸 대입하는 순서로 가셔야 돼요. 한 개에 3이다. 그럼 대입하시는 거예요. 네, 대입하시면 돼요. 되잖아요? 네, 이걸 기본으로 해요. 모든 교과서는 한 근이 주어지면 이렇게 단 이럴 때가 있어. 한 근이 1 플러스 루트 3이다. 이렇게 줄 때가 있어. 물론 개수가 유리수일 때 이렇게 줍니다만 이거는 중성에도 적용이 되죠. 다른 한 근은 1 빼기 루트 3으로 갈 수 있어요. 그쵸? 다른 한 근은 근의 공식에 의하면 이거는 유리수 개수에서 써주기만 하세요. 괜찮아요. 근데 이것도 결국은 대입하면 끝나는 거예요. 원래 한 근은 대입한다.
그 다음에 두 근이 주어질 때는 크게 문제는 없죠. 그치? 근을 가지고 뭐 식을 세우는 형태. 예를 들어 두 근이 1하고 3이다 라고 하면 이 방정식은 x 빼기 1, x 빼기 3은 0 이렇게 둘 수 있다는 거고, 이게 앞에 계속 모른다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쵸? 근을 구할 때는 문제가 안 되죠. 저 a 값이. 그치? 이 형태만 보시면 됩니다. 되셨나요? 네. 이렇게 하면 미지수를 구하거나 할 때 할 수 있다 라는 거고. 자, 그 다음에 특정한 값이 항상 근이 될 때는 뭐냐면 이게 항등식 성질이에요. 근데 밑에 문제를 통해서 이제 보도록 할게요. 네. 2차원 활용도 밑에 있어요. 이거 두 개예요. 네. 근데 이거 보시면 어렵잖아요. 방정식이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야, 이걸 어떻게 하는 거냐 라고 하는데 생각보다 쉬워요. 보세요. K에 관계없이 2를 근으로 갔는데 이게 특정근이에요. 그러니까 근이 2래. X는 2가 근이래. 그러면 자, X에다 2를 넣어볼게요. 일단 내가 그랬잖아. 아까 X에다 2 넣는다. 전개할게요. 전개했어요. 됐죠? 네, 됐죠. 뭐 어쩌라는 거냐? 근데 거기 말이 하나 더 있어. 이거는 대입한 거고 K에 관계없이래. 그치? 그럼 K에 관계없이 항등식이 됐다는 얘기예요. 관계없이 성립한다는 거. 그러면 K로 묶어야 돼. 항등식 할 때 했었지. K에 관계없으면 K 패밀리 보이시나요? 여기? EK랑 KN 보이죠? EK, NK 요거 보이죠? K 가족, K 패밀리. 나머지는 그냥 나머지 다 묶어 놓을게요. 나머지는 이렇게 놓을게요. 숫자만 계산한 거예요. 이렇게요. 끝났어. 여러분 느낌대로 가. 이게 뭘까? 0이지. 왜? K에 관계없어. K가 뭐가 돼도 상관없으려면 이게 0일 수밖에 없죠. 그쵸? 얘가 100이 되든 만이 되든 1000이 되든 상관없이 식에 영향을 안 주려면 이 앞에가 0이면 돼요. 그쵸? 네. 그러면 얘도 0이겠죠. 그럼 끝나. n이 얼마? 2고요. n에다 2 넣으면 3m이 10이네요. m은 3분의 10. 이렇게 찾아주는 거예요. 필요 없죠? 괜찮나요? 괜찮아요? 여기서 여러분이 아셔야 될 건 두 개야. 이 문제 풀이가 아니라 x는 2라는 해를 갖는다? 대입한다는 거죠. 아까 한근 주어졌을 때 대입했죠? 그 다음에 k에 관계없이 그럼 k로 묶으라는 거야. 됐지? 그리고 다 0을 만드는 거야. 그게 핵심이야. 그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죠. 네. 그러면 이 문제는 어떻게 변형을 줘도 다 풀 수 있는 거예요. 네. 얘는 시험에 나오는 형태. 무조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특정 근을 가질 때 항등식이죠. 네, 이걸 봤고요. 그 다음에 밑에는 내가 싫어하는 BTS 하트 이거예요. 얼마 전에 그 파블로인가? 파블로 아세요? 파블로를 아나? 우리 때 가수인데. 누구 딸이 있나? 딸이 있을 거예요. 연예인 앨범을 사는데 그 앨범이 안에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CD 있니 요새? CD가 들어있어 아직도? 아직도 CD? USB 아니야? CD? 아무튼 CD가 들어있고 이거 보니까 앨범은 똑같은데 앞에 버전이 다르다는 거예요. 무슨 그래가지고 어제 또 막내딸한테 완전히 당했죠. 영풍문고인 것 같다. 무슨 앨범을 샀는데 엄마가 봤더니 똑같은 거 아니야? 그랬더니 안에 들은 게 다르대. 이전 거는 무슨 투명 카드고 다르대. 어제 휴가 갔다 와서 책상에 딱 앉아서 나는 뭐 하나 했어. 이게 뭐 일기를 쓰거나 독서를 하거나
여행 갔다 온 걸 정리를 하거나 앨범을 무슨 포토카드 정리를 하고 있더라고. 써가지고 비슷하네, 그지? 이렇게 뒤집으면 그룹 이름이 투모로우, 그지? 바이 투게더야?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 투게더야? 투다 BTS는 없어졌나요, 이제? 아니요? 아직 미치겠네. 그치? 선생님도 나 중학교 때 서태지와 아이들이 처음 나왔어. 어? 완전 충격이었어. 쟤는 왜 노래를 안 하고 떠들기만 하냐. 그게 랩이라는 거죠. 충격이었지. 그때 중학생 때 가졌던 마음. 나는 어떤 가수가 나와도 신곡을 항상 알 수 있으며 나는 이 신곡에 대한 모든 노래를 다 외울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중학교 때, 중3 때, 중2 때 했지. 어른이 된 지금 쟤는 도대체 뭐라고 떠드는 거미가 되는 거죠. 뭐라고 떠드는 거미가 되고 어디 이제 가족들하고 노래방을 가도 뒤쪽은 건들 수 없는 거죠. 이제 뒤쪽은 임영웅 이런 애가 나오기 전까지는 뒤쪽은 거들떠도 못 보는 거죠. 이게 세월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아무튼 BTS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제 덜컥했어요. 여기 타고 오다가 갑자기 새로 좋아하는 그룹이 하나 또 생겼다고 그래가지고 이게 망했구나 이제. 야, 세븐틴? 뭐 그런 그룹이 걔네 몇 명이냐? 막 이렇게. 인원수가 많을수록 힘들더라고요. 자, 이거 볼까요? 이 뭐래요? 판넬이 있대요. 이 판넬의 넓이가 40이 되도록 십자선에 선을 칠하고 나머지 글씨를 썼다. 이게 뭔 얘기냐면 원래는 이런 걸로 내지 않잖아요. 꽃밭으로 하지 않아? 꽃밭을 길내고 여기 X 기억나죠? 이거 되게 많이 했던 거죠?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이런 친구들 있더라고. 여기 넓이 이렇게 해서 요 하얀 부분 있죠? 글씨 쓴 거. 여기만 40 제곱미터요? 판넬이 10m인데요? 10m 이 방보다 큰데요? 이 방보다 커. 야, 뭐야 이거. 종합운동장 뭐 이렇게 스타디움에 거는 거구나. 그치? 아무튼 미쳤나봐. 아무튼 그래, 좋아. 근데 이렇게 따로 넓이를 구해서 40제곱미터가 되는 건데 이걸 따로 하시면 안 돼. 이게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 이렇게 접착하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여기 있던 판넬과 접착하는 게 무슨 말인지 보여줄게요. 요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있잖아. 그치? 이거를 오려내고 얘 옆에다가 얘를 갖다가 붙이는 거죠. 요렇게. 보이세요? 다 모으는 거야. 조각 모음. 여기다가 T를 붙이고.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요 밑에 거 엄청 이거 예민한 작업인데 자 여기다가 또 붙이고 S자 붙이고 조각을 모아서 뭔지 알겠죠? 괜히 그리는 것 같긴 한데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 하트 판넬을 여기다 갖다가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요. 그러면 뭐 하트 뭐 좋다고 자 이렇게 돼요. 보이시죠? 그러면 이게 결국은 굳이 얘를 저 가운데 길을 구하거나 뭐 할 필요가 없이 그냥 조각을 다 이렇게 뭉쳐 놓으면 가로 세로가 어떻게 되는지만 보면 돼요. 그럼 여기는 가로가 뭐가 될까요? 괜히 찍었네요. 10 빼기 x가 되는 거예요. 그죠? 세로는 역시 10 빼기 x가 되는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결국은 10 빼기 x의 제곱이 얼마? 40이 돼요. 자, 그리고 요거 유용해요. 요거 중학교 2학년, 3학년, 고1 다 잘 들으셔야 돼요. 얘가요.
이렇게 빼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잘 하셔야 되는 게 이렇게 있거나 요 애들 있잖아. 절대값하고 제곱 두 개만 신경 쓰면 돼요. 4제곱은 안 나오니까 얘를 바꿔도 돼요. 바꿔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문자가 뒤에 오면 앞쪽으로 바꾸시면 돼요. 도어로 바꿔도 된다는 거예요. 도어로. 그리고 혹시 몰라서 이렇게 나올 때가 있잖아요. 이렇게 이것도요 바꿔도 돼요. 도어로. 여러분 납득하실 거예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의 제곱이나 4제곱이잖아요. 1 더하기 3의 제곱이나 똑같단 말이죠. 제곱 안쪽은 부호가 바뀌어도 돼요. 절대값하고 제곱 안쪽. 그러니까 내가 이걸 왜 얘기하냐면 얘를 이렇게 바꾸면 훨씬 쉬워진다는 거죠. 왜? x 빼기 12 제곱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0, 2루트 10. x는 뭐죠? 10 플러스 마이너스 2루트 10이야. 자, 근데 생각해. 여기서 잘 생각해야 돼. x가 10보다 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쵸? 판넬 가운데로 판넬보다 크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답이겠지. 근데 x는 10 빼기 2루트 10이 답이 되는 거죠. 이거는 완전 제곱을 이용해서 풀긴 했는데 어쨌든 네. 뭐 전개해서 근해 공식 쓰셔도 상관없고요. 자, 그래서 요거는 BTS가 아니라 아마 꽃밭 형태로 많이 나올 거예요. 꽃밭에 길을 낸다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28쪽까지는 중상과정하고 겹치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그 옆에 보시면 2차 방정식 판별식이라는 게 나와요. 자, 판별식은 중3에 있다가 없어지는 과정이죠. 그래서 고1부터 적용을 시키는데 2차 방정식 판별식이 뭐냐면 여러분 근해 공식에 이 부분이에요. 요거. 네. 요거요. 판별식이라고. 그러니까 판별식은 디스크리미넌트라고 해서 D를 쓰고요. 용어는 몰라도 돼요. 판별식이라는 뜻이에요. B제곱 빼기 4AC 요거를 판별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근이 뭔지를 판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야.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이 인수분해 되긴 하지만 판별식 보면 B제곱, 가운데 제곱 빼기 4AC 하면 16. 이게 양수죠? 이렇게 부호를 보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양수면 실근이 2개라고 판단해요. 왜 2개지? 얘가 양수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이렇게 남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실근이 2개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치? 실제 얘 3하고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럼 실근 2개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판별식이 0이면 어떻게 되냐? 이거 볼까요? 네, 이렇게 있어요. 그럼 여기서 판별식 뭐죠? B제곱 빼기 4AC 0이에요. 그쵸? 이렇게 되면 중근이라는 걸 보죠. 실제 얘가 인수분해 되고요. x는 1이라는 2개가 겹친 거죠. 중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 이거는 중학교 때도 써도 되겠네요. 써도 되는데 서술형에 판별식 쓰시면 안 돼요. 판별식이라는 용어는 고등학교부터 사용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판별식 문제는 원래 안 내죠. 그래서 중근까지는 낼 수 있는데 아무튼 서로 다른 2개씩은 중근.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판별식이요. 봐봐. 예를 들어 이렇게 생겼어. 그러면 판별식 봐봐. B제곱 빼기 4AC거든요. 얘가 마이너스 8 음수야. 음수면 여기가 음수 나왔다는 거예요. 네. 그럼요, 얘가 서로 다른 2개의 허근이 나와요. 허수. 근데요, 잘 들어야 돼. 왜냐면 아직 중3 과정 시험 안 보신 분들이 있어서 중3 때는 해가 없다고 쓰셔야 돼요. 네. 중3까지는. 고1 첫 번째 모의고사까지는 해가 없다고 쓰셔야 돼요.
고1, 4월 이후로는 서로 다른 두 허근으로 부를 거야. 허근은 뭐냐? i가 나왔다는 얘기죠. 가짜 근이 나왔다. 네. 자, 그래서 그거 구별을 하시는 건데 핵심은 이거죠. 여기서 판별식을 가지고 이 문제를 풀어볼게요. 이거 봐주세요. 괜찮아? 얘를 정리하면 돼. 자, 여기서 판별식을 쓸게요. B제곱, 가운데 제곱, 여기 4, A는 1이고, C가 좀 커요. 네, C가 이거야. 이게 C야. 근데, 아직 2차 부등식을 안 배웠기 때문에, 이게 고등학교 과정에 또 하나의, 뭐라고 그러지? 허점. 2차 부등식을 안 배워요. 요 판별식 하기 전에. 그래서 얘가 2차가 날라가. 구조가 이래. 이런 구조로 나와. 1차식으로 나올 거야. 여기가. 그리고 중간고사 시험 볼 때 부등식이 또 포함이 안 되는 학교가 많아요. 그러면 이렇게밖에 보면 판별식이 이거예요. 그러면 이랬을 때 제대로 이 판별식이 해를 판별하는 거라고 해서 이게 여러분 루트 안에 있는 애들이요. 이 값이. 이 노란색 값이 근해 공식에서 루트 안에 있는 애야.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이면 양수. 중근이면 영. 허근이면 음수로 가는 거야. 네. 이 끝이야. 그러면 심지어는 얘를 범위를 구할게. 이거 범위 구할 때 K를 넘겨 얘들아. 그게 쉬워. 그래야 양수가 되잖아요. 그래서 K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가 나와. 1번 답을 구하잖아. 2번은 주워 먹는 거야. 3번은 부등호만 바꾸면 되는 거야. 그렇죠? 네. 하나가 구해주면 나머지는 그냥 자연스럽게 다 따라 나옵니다. 괜찮죠? 네. 그리고 맨 밑에 예제 하나 보실게요. 자, 이거는 이것도 학교 시험 때만 하시면 돼요. 그 뒤로는 잘 안 써요. 네. 그리고 중3 과정에서는 쓰지 않아요. 얘가 근해 공식을 하면 2a분의 a가 1이에요. 그죠?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여기 4ac 이렇게 되고요. 보세요. 그러면 2분의 5 플러스 마이너스 7이죠. 루트 7 i 밖으로 i 안에 있으면 안 돼요. 확대야. 해가 두 개 나왔죠. 인정? 그치? 그러면 거기 문제 보세요. 옥소수 범위에서 인수분해하세요 이랬지. 그치? 우리가 2차 방정식에 해가 있을 때 아까 기억나? 해가 1하고 3이면 어떻게 했지? x 빼기 1, x 빼기 3는 0이에요. 이렇게 썼었잖아요. 그쵸? 그 앞에는 뭐 있으면 쓰고 없으면 말고 요거잖아. 해가 두 개야. 이렇게 x 빼기 놀라지마 한근 그냥 하나 이렇게 갖다 놓고 네. 끝이야. 그 다음 x 빼기 또 한근 마이너스일 때는 0. 네, 요거 되셨나요? 네, 이렇게 방정식 인수분해해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보시죠. 근이 뭐 이래. 이렇게 생기면 근이에요. 통분 안 해도 돼요. 이게 답이에요. 자, 그래서 두 근을 가지고 표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근각에서 30조. 학원에 전화가 왔네요. 못 받아. 수업 준비. 녹화 준비. 자, 다음. 근각에서 가는 겁니다.
근과 계수와의 관계는 뭐냐면요. 여러분, 잘 봐주세요. 이렇게 있어요. 여기 인수분해 되죠. 근이 뭐죠? 2 또는 1이죠. 그쵸? 원래 이거잖아요. 그치? 근데 이게, 두 근의 합이 2 더하기 1이잖아요. 그쵸? 그 다음 두 근의 곱은 2 곱하기 1이고요. 이게 해를 구하지 않아도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게 3이고 2잖아요. 맞지? 근데 이거는 지금 인수분해를 해서 구한 거고. 맞죠? 근데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마이너스 a분의 b. 즉 a가 1이고요. a가 1이고요. b가 마이너스 3입니다. c가 2예요. 여기서 계수만 본 거죠. 여기만 보고서도 합을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이너스 a분의 b 3이죠. 그러면 해를 안 구해도 합이 나오는 합이. 네. 그 다음에 얘는 뭐냐? a분의 c예요. a분의 c 2죠? 그치? 해를 안 구해도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거예요. 그러니까 해를 직접 안 구할 거야. 그냥 합과 곱만 물어보면 바로 구하겠다는 거죠. 그걸 공식화해서 쓰겠다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마이너스 a분의 b가 두 분의 합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이거 아셔야 돼요. 이거 그리스 문자고요. 이거 알파요. 자일리톨 좀 씹어보신 분 알 텐데 자일리톨 알파 할 때 그 알파예요. 이거 베타예요. 네, 알파 베타. 그치? 플러스 알파가 있잖아. 뭐 이렇게. 이거 베타 버전이야. 이런 거 할 때 그거 맞아요. 그리스 문자예요. 네. 이쪽은 AB고요. 네. 근데 태생이 똑같아. 알파 소문자고요. 베타 소문자고 알파 대문자가 이거예요. 베타 대문자가 얘고요. 로마자네. 알파벳하고 알파벳 우리가 알던 영어 알파벳하고 그리스 문자랑 네, 태생이 같아요. 부르는 이름만 다른 거죠. 네. 보셨나요? 네. 오미크론 들어봤죠? 오미크론 뭐 있었지 또? 뭐 있었잖아. 코로나 오미크론 오미크론 이거예요. 소문자 대문자 부르는 이름이 다른 거죠. 그리스 문자 알고 계세요? 두 근을 알파베타라고 했을 때 합이 이거고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은 a분의 c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는 인수분해 안 해도 합과 곱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두 개만 아시면 돼요. 네, 요것만 아시면 되고요. 네, 요게 핵심. 마이너스 a분의 b, a분의 c. 저거 적어두시고. 그러니까 이거예요. 자, 도와주세요. 알파 더하기 베타는 뭘까요? 인수분해 안 해도 마이너스 a분의 b.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네, 알파 베타, 곱은, 두 근의 곱은 a분의 c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과 곱을 왜 구했냐? 이유는 간단해요. 얘를 풀래. 정리할게요.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두 근을 구하지 않고 그대로 합과 곱 이용해서 이런 계산을 할 수 있다는 게 끝이에요. 이게 핵심. 네. 있었죠? 그러면 선생님 요것만 쓰나요? 원래 이것만 쓰는데 이게 가끔 잘 봐. 이걸 제곱할게요. 자, 가운데씩 제곱해요. 자, 이렇게 제곱했어요. 그죠? 네. 근데 요게 4잖아요? 그러면 아하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 17이구나. 여기가 8이죠. 8을 빼서 이렇게 그렇죠? 네. 이거 왜 구했어요? 얘 때문에 얘가 잘 봐. 통분해 분모 곱하고 분자 이렇게 곱해주죠. 이렇게. 그럼 알파 베타는 4고요. 이거 제곱 구했죠. 17.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근을 직접 안 구하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 그냥 이거 인수분해해서 하면 안 돼요. 되죠. 얘는 되죠. 4하고 1밖에 안 나오니까 되는데
근을 못 구할 때 있잖아. 루트가 나오거나 뭐 이럴 때. 네, 그걸 대비해서 이걸 해두는 거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괜찮나요? 오케이. 자, 그리고서 이제 밑으로 가면 밑에는 어렵지 않아. 요거 아까 필기한 건데 생각을 해봐. 봐봐. 혈액은 무슨 얘기냐면 여기 써놔. ABC가 유리수일 때 유리수에는 정수, 자엽수 다 포함해요. 유리수일 때 한 근이 예를 들어 1 플러스 2루트 2다. 이면 다른 한 근은 이게 혈액근이 된다는 거야. 1 마이너스 2루트 2. 이건 중성 때 쓰는 거야. 중성 때도 쓰는 거야. 중성은 요것만 쓰죠. 대신 유리수일 때 반드시. 자, 근데 허그는 뭐냐면 ABC가 요건 보일 때만 실수일 때 한 근이 뭐 예를 들어 2분의 1 플러스 i다. 이렇게 되면 다른 한 근은 보장이 된다는 거야. 뭐가 될까? 2분의 1 마이너스 i가 근이 돼야 돼. 네. 그러니까 혈례수가 같이 다닌다는 거야. 요거 필기만 잘해 두셔도 돼요. 네, 요것만. 정말 많이 쓰이는 거니까. 자, 그래서 밑에 예제로 가시면 요거예요. 요거 보이시죠? 한근이 뭐래요? 써있잖아. 1 플러스 2i. 한근이 이거잖아. 그럼 다른 한근은 이거예요. 그게 실수거든. 실수해서 같이 가는 거야.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푸냐면 잘 봐. 합이 얼마야? 2죠. 그쵸? 곱이 얼마일까? 1 빼기 4i 제곱이니까 곱이 5야. 곱이 5야. 네. 그러면 너네 생각해봐. 여기서 합이 뭐지? 마이너스 a분의 b. 그치? 마이너스 a분의 b. 그치? 곱은 a분의 c. 이게 곱. 얘가 합. 얘가 곱. 이렇게 나오죠. 네. a는 마이너스 2고요. b는 그대로 5가 되는 거죠. 이렇게. 답은 3이겠네요. 그죠? 자, 그래서 요거 합과 곱을 이용해서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 옆에 31번은 아까 설명드린 그 예제만 풀어놓으실까요? 예제.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3과 4가 근이다. 네. 그 다음 x제곱 계수 1이다. 이게 답이죠. 그쵸? 아까 했던 거죠. 네. 해를 가지고 방정식 만들어요. 쓸 필요 없어요. 요거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금요일 날은 이제 정리 마무리.